먼저 저희가 지금 참아보니까 이대 왕님의 대공산주운동 비교 분석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요. 내용은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거 어떤 것이죠? 이게 어떤 지도라고 보십니까? 이게 바로 1970년, 80년대에 소련이 전 세계의 공산주의를 장악했던 지역입니다. 거의 미국을 빼고 거의 다 공산주의가 점령했던 시기가 있었죠. 이 시기에 여기에 미국하고 저 남미 일부를 빼고서 지금 전 아시아와 중국, 러시아 전부 다 이 공산주의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공산주의 대공산 운동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를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한 사람, 그러니까 아버님 메시아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은 한 인간이 저렇게 이 인류의 3분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지역의 공산주의를 무력화시키고 붕괴시켰다고 하는 걸 얘기한다면 이것은 신이 하지 않고 하나님 같이 하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자, 여기 비디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가정이나 아버님께서 어떻게 이제 공산주의를 하셨는지를 하나님께로 되돌아가 세계를 위한 미국이 되라고 호소하는 한편 많은 정치가들에게도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하나님주의를 통하여 공산주의 극복은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이윤리 도덕의 회복을 호소했습니다. 따라서 문선명 전사는 1982년 일간지 워싱턴 타임즈를 창설, 워싱턴에서 유일한 모토의 신문으로서 레이건 정부를 지원한 것입니다. 사실 워싱턴 타임즈는 창간 이래 미국 정부 정책에 막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SDI 부상 지원입니다. SDI 전략방위구상은 미소간 핵전쟁 대피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국가정책으로 펴나가는 데에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타임즈는 SDI 구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선도해 나갔습니다. Yet our spirit of optimism of better tomorrows is as strong as ever. The American people know the truth. You, my friends at the Washington Times, have told it to them. It wasn't always the popular thing to do, but you were a loud and powerful voice. 이 발표를 들은 고르바초프 부사장은 미국의 SDI 정책에 대항하면 소련 경제가 곧 붕괴해버린다고 판단하여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트라고 하는 개혁 개방 노선을 추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개혁이야말로 냉전 종교를 가져온 하나의 커다란 요인이 됐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비디오를 보면서 또 다른 비디오가 있는데요. 여기 문성균 전 미국 국민들에게 이게 지금 문제. 그 다음 비디오 준비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께서 영계에 가시기 전에 어떻게 대공산주의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의 공산주의를 붕괴시켰는지. 우리는 참사랑 이상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한 개인의 비전이 어떻게 역사의 방향을 바꾸며 민족과 세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990년 모스크바를 방문하신 때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되며 영적 부활에 대한 촉구를 표명하셨습니다. 그 첫 출발로 1990년 7월부터 소련의 대학생들과 교수를 미국으로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일주일에 걸쳐 통일 권리를 공부하고 또한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1991년 8월까지 25회에 걸쳐 3,500명의 교육을 끝마쳤으며 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득 안고 소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91년 8월 반개혁적 강경파들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체포하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므로 이러한 희망이 무너지는 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통일 원리를 교육받아 새로운 비전과 용기를 얻은 대학생들이 총글비하여 쿠데타는 사흘 만에 분쇄됐으며 학생들의 열정으로 군인들도 함께 자유를 위해 협력했던 것입니다. 후에 당시 고등교육부 차리준 구리에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불타는 열정으로 가득 찬 이 젊은이들,
우리 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소련이 붕괴되자 수만 명의 학생, 교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통일원리 세미나에 참석하여 문 선생님의 영적 이상에 분간 희망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아 1992년에는 러시아 교육부의 구원 아래 전국에서 1,600명이 넘는 교육자들이 크림반도에서 영적 부활과 러시아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문 선생님께서 창시하신 국제교육재단의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재단은 영적, 윤리적 가치관의 교육을 목적으로 창설되었습니다. 국제교육재단은 그동안 문 선생님의 말씀과 통일원리의 주요 내용을 체계화하여 여러 권의 교과서를 개발했습니다. 통일원리와 문 선생님의 가르침에서 나는 교육자로서 또한 교육이론의 전문가로서 필요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993년에 첫 번째 교재인 나의 세계와 나, 통일로 가는 길과 교사를 위한 지침서가 출판되었습니다. 1994년에는 두 번째 책인 나의 세계와 나, 사랑으로의 길이, 학부모를 위한 지침서와 함께 출판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첫 봉오리, 행동의 길이 출판되었습니다. 1998년에는 세계 인류속의 나가 두 권으로 발간되었으며 이어서 99년에는 인성교육을 토대로 한 성교육 교재로 사랑, 생명, 가정이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교과서들은 모두 러시아의 저명한 교육학자들로부터 감수를 받아 출판했습니다. 러시아의 과학 아카데미의 아프리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세계와 나는 독자들에게 근본적인 인륜 도덕과 영적 가치관에 대해 진정 포괄적인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면에 있어서 러시아로 발간된 최초의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사들도 이 새로운 방법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베틀라나 스미르노바 교사는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재는 교사와 부모, 조부모 모두에게 놀라운 발견이며 우리 학생들에게 공기만큼이나 중요한 교재입니다. 이 중 몇 개의 책자는 몽고,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등의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중고등학교 행정관들과 교사들이 교사 수련회에 참석하여 학교에서의 윤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자기 학교에서 이 교과서를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경험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교육재단은 순결 세미나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순결 페스티벌, 순결 대행진 등의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본전 순결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마약과 알코올 남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생활 방식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청소년들에게 우수한 인성을 개발하고 건강한 신체의 발육을 돕기 위한 통일무도 운동은 우애를 염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무도 철학을 학습함으로 절제와 용기, 인내심, 겸손, 동경심 등의 덕목을 대항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50년대 중반에 나의 세계와 나 책자가 몽고에 소개되었고 교육부의 지지 아래 전국적으로 보급되어지고 있습니다. 90년부터 이 교과서가 소개된 이래 구소련 내의 1만여 개의 학교에서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아버님께서 선교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아버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그런 이유를 차치하고라도 인류의 한 분을 보내셔서 그분이 소련이나 전 세계 4분의 3을 점령한 대공산주의를 무너뜨렸다는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하고 하나가 되어서 미국의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패권주의가 미국의 1급 체제로 이제 완전히 다시 고정화된 그런 과정을 아버님께 만들어주신 거죠. 그것은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아버님께 말씀하신 미국은 제2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 기독교가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승리를 통해서 전 세계가 미국의 그 안보 우상권에 경제 우상권에 다 포함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 역사 노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미국의 승리가 결국은 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승리와 함께 동시에 위기가 같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미국은 1차, 2차 대전 승리를 통해서 그 다음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를 통해서 완전히 단극체제, 정확하게 단극체제, 전 세계에서 미국이라는 나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단극체제를 만들어 놨죠. 하지만 이게 이제 너무 인간의 어떤 뭐 타락성 때문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대공산주의 운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공산주의는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 다음에 최고 패권국의 위치를 점유하고 향유하는 지난 몇십 년간 그런 생활을 해왔죠. 하지만 위기적으로 뭐냐면 미국의 내부적으로 사회주의가 확산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윤리 도덕적 안에 무너지는 이제 사탄의 반격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공산주의 변혁을 칩니다. 제가 전에 강의 말씀드렸지만 중국 공산주의와 북한 공산주의는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기본 틀을 유지하다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서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버리지는 않지만 실용적 사회주의 아니면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변경하면서 지금 등소평이 있을 때 실용적 사회주의를 입안을 해서 진행을 하고 결국 현재는 시진핑은 신격화까지 가는 단계로 오죠. 중국의 대국화가 G2로 형성이 되면서 중국은 미국과 맞먹는 상황이 되고 시진핑은 우리가 말하는 취임, 그러니까 어떤 임기가 없는 무제한 죽을 때까지 임기를 잡고 있는 그런 신격화의 단계에 좀 도입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G2라고 하는 그룹 2라는 뜻입니다. 그룹 2. 결국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우리가 양대극, 양극화 현상이 전 세계로 나타나면서 중국이 숨겨져 있던 발톱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기본 어떤 내용들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까지 남아있던 공산주의가들 다 붕괴했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중국과 북한인데 그 북한은 다르지 않아요. 아까 북한 분명히 했죠. 3대 세습체제를 통한 이 보시죠. 저도 북한에 수없이 오가면서 지금 이게 북한 김일성 만수대 언덕에서 김일성 동상에 헌화를 하는데 동상 청소를 하는데 최후 36.5도에 맞춘 물까지 배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상을 씻는데 동상을 이제 신격화시켜서 그 생명력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온도와 똑같이 동상을 청소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뭐 이제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금수산 기념물입니다. 저는 여기를 수십 차례 갔다 왔는데 이거 하나 보관하는데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아주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여기 가게 되면 여기 군인들이 서 있는 네 군데를 돌면서 경배를 하고 그리고 나오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입구에 들어가면 먼지 터는 기계가 있어요. 먼지가 들어가지 말라고 먼저 다 텁니다. 이 기계로.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그 금성 기념물들 자체가 너무너무 우리하고 대리석으로 지어서 거기 들어가는 길에는 뭐냐면 우리가 공항에 가면 공항 엘리베이터 타시죠. 길 깔려있는 거. 그것이 쫙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3대 세습체제의 신격화 역시 북한도 결국 신격화로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김대 주체사상이 우리가 말하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신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로 봅니다. 북한이 결국 핵보유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제 맞닥뜨려 있는 겁니다. 아버지 계실 때는 소련 붕괴를 통해서 전세 공산주의를 붕괴시켰는데 사탄이 공산주의를 여전히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숨어져 있는 공산주의를 다시 살리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패한 세계 공산주의의 신전략이 뭐냐 그러면 기존 공산주의 실현의 실패 분석을 통한 신전략을 세계 공산주의가 어떻게 세웠느냐? 첫 번째, 이념 강요를 완전히 배제하는 겁니다. 이념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상 강요를 배제합니다. 신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상을 그 다음에 제가 말씀 문화, 예술, 책, 영화, 언론, NGO 등의 활동을 통해서 아주 은밀하게 우리 사회에 파고들게끔 만든 거죠.
그것이 뭐냐면 공산주의 사상인지 아닌지. 그래서 뭐냐면 목적이 사회주의 설립보다 자본주의 파괴에 더 무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세계 공산주의 신전략이라는 거죠. 옛날에 사회주가를 세우면 그것이 공산주의과 지명을 받고 했는데 사회주가 설립을 하지 않고 자본주의 파괴에 더 무게를 둔 겁니다. 이게 신전략으로 이게 공산주의 신전략으로. 그 다음에 시민의 노예화는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자본입니다. 자본을 통해서 노예화를 시킨 거죠. 노예화를 굉장히 집요하게 진행이 돼서 여기에 걸려들지 않는 세계 시민은 없다는 얘기죠. 노예화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한 뭐 집을 살 때 론을 필요한다든가, 그 다음에 학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 전부 이것이 뭐냐면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경제적인 어떤 자산의 이 대시민사를 공략한 공략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거기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계 시민이 누가 있겠냐 말입니다. 거기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세계 시민들은 지금 살아오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공산주가 되는지 사회주가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종속화가 되고 소유권 탈취받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선악의 구별의 모호성을 갖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계 공산주의 주관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선악의 구별의 애매모호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지금 신세대들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별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에 봉착이 되면서 선의 구별 모호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 군사보다 경제, 사회, 문화의 사회주의 시도를 접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마찬가지 우회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를 시도해서 정치 군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당화시킵니다. 이런 어떤 형태의 지금 세계 공산주의들의 신전략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범위의 대공산주의 전략의 핵심이 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통일의 기반을 한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의 반대가 엄청났기 때문에 기독교는 저희들을 반대했죠. 협존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아버님의 종교 신념과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념과 확신을 정확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련 붕괴를 가능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두 번째 뭐냐면 미국의 정치적인 활용, 언론 활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정치 언론 활용을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다양한 NGO직을 활용한 공산국가 접근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북한에 가실 때 통일교의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계문화재단, 세계문화 이렇게 해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NGO 형태로 해서 소련과 북한을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NGO 조직을 통한 전 세계 조직을 활용해서 공산국가 접근해서 공산국가를 붕괴시키는 과정까지 공산주의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 아버님이 홀로 오셔서 만드신 이 국내적 종교적 기반,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교육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아까 지금 이렇게 소련 젊은이들 3,500명이 제가 있을 때 미국에 왔었어요. 그 3,500명이 만약에 고르바초프의 페라스코의 글로노스카의 개혁개방을 만약 지원하지 않았다면 소련은 다시 공산주의를 회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3,500명의 미국이 교육받았던 소련 청년들이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극단적 강경주의를 막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로 해서 결국은 소련 붕괴를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지금 현재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를 하죠. 세계 3%의 그 소수가 전 세계 인류의 자본을 쥐고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략도 전체 민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3% 정도만 있어도 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이 생기고 합법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3%의 똑똑한 우리를 지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공산주의는 절대로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전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세계 자본주의 미국 위기 한번 분석을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총기 소유자들 플러스 보상체들이 위기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미국 내에 있는 심각한 총기 사고입니다. 총기 사고로 1년에 한 죽는 사람 한 15,000명 정도 죽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전번에 봤더니
미국에서 낙태로 몇 명이 주지 않고 1년에? 낙태로? 저번 유진 회장이 얘기했죠. 낙태로 60만 명 준다. 낙태에 비하면 사실은 총기 사고를 주는 게 소수지만 어쨌든 간에 총기 사고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총기협회가 굉장히 그 보수, 미국의 자유민주를 유지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총기협회 자체가 여러 가지 총기 사고로 해서 이미 사실은 존립에 대한 부분에 위기가 그게 항상 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수의 결집력이고 중심 담론의 부재. 쉽게 말하면 보수의 결집을 하면 항상 우리가 말하는 담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면 어떤 구심점을 만들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단어. 예를 들면 주체사상 하면 사실 단어지 아무건데 그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담론을 만들어야죠.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사실 우리 민족끼리 단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끼리가 남북한을 지금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죠. 그 담론 하나 때문에 담론. 그러니까 그 담론이 없으면 사실은 그 담론 하나로 전 세계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성군 정치. 성군이란 말은 군을 앞에 둔다는 얘기인데 그 성군 정치란 말을 북한이 너무 단어 사용을 잘하는 거죠. 우리가 평화라는 단어, 통일이라는 단어 다 뺏겼습니다. 북한이. 그 단어를 담론화시키는 거예요. 담론화. 국제 이슈화시키는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그 중심 단어를 만들어서 부상시켜서 전체 인민들이 결속하게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미국의 위기가 겁니다. 담론이 없어요. 담론이 없습니다. 미국을 이끌어갈 만한 위대한,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죠? 담론이 뭡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팔러스, 미국 제1정책이죠.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이게 지금 담론입니다. 담론. 그러니까 이 담론 중에서 미국을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워낙 지금 미국이 사회주의가 돼서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 중심은 지금 현재 미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다종교가 미국을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미국이 기독교 위기가 오고 있죠. 하나님이 축복해 준 미국이 기독교를 통해서 전 세계에 확산되는데 결국 이 미국의 기독교가 다종교와 다문화를 통해서 위기에 봉착이 돼 있어서 미국의 자유민주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한계에 도달했다. 그 다음에 세계 공산주의를 포괄한 담론과 사상의 결핍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이끌고 가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서 그것들을 이겨낼 만한 그런 담론과 사상도 부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굉장히 위기에 봉착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님 세대는 국가를 존폐를 결정 지으면 공산주의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이대 왕님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제가 좀 공부를 하면서 되게 대단히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대 왕님께서 철장섭리라고 하는데 여기 철장섭리라는 말은 다시 위에 설명했지만 철장섭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기라고 하는 단어를 철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담론의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철장섭리. 이거 나중에 설명했지만 자 보십시오. 지금 종교적 선민적 가치 본 제2대 왕님, 제가 목회하지만 사실은 종교적 부분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고려를 좀 해보다가 그럼 이제 2대 왕님이 가지고 계신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역사적 관점에서 성론적에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제1 이스라엘은 우리가 말한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중심 인물은 그 당시에 첫 번째 종교적 섭리에서 보면 제1 이스라엘에서 철장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중심 인물은 모세고요. 제1 이스라엘에서 모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뛰쳐나옵니까? 어디서 가출하죠? 아니 어디서 가출하죠? 왕국의 궁전에 가출합니다. 궁전에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모세가 어디서 궁전에서 나와요. 궁전에서. 궁전을 다 모든 권위를 다 버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애국, 우리가 말 출애굽이죠.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합니다. 그 다음에 약 60만 명 유대인을 끌고 나오는데 그 당시에 그 이집트의 왕이 아멘호텔 2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적각부를 한 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시기로 보면 기원전 13세기 BC 1400년인데요. 이때 하나님이 이때 주신 법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이게 법이죠. 법.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이것을 내가 섭리적으로 왜 비교하냐면 투기합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그 다음에 모세가 너무 열악하고 약하니까 하나님이 뭘 줍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줍니다. 이 지팡이를 주면서 하나님 뭐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저는 너무 여리고 약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하나 줄 테니까 이 지팡이가 근데 지팡이가 이제 중요해서 너무 사실 너무 힘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이것으로 증거, 신의 위대한 힘과 권위를 증명하는 기적을 가리킨다를 보여주어라. 지팡이 하나는 사실 너무나 사실은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하나의 물체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권능을 주는 겁니다.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의 팔을 뻗쳐라. 내 팔을 바다에 뻗쳐라. 여호와의 말에 따라 모세가 재차 지팡이를 들어 올리니 좌우로 나눠 벽처럼 솟아있던 바닷물이 한꺼번에 물어지면서 이집트 군대를 덮쳤다. 파라오 군대는 한 사람 남김없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이게 재밌는 사실입니다. 지팡이 하나인데 이 지팡이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합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모세의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의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결국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주지 않던 왕이 결국은 장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주죠. 모세에게. 여러분 다 아시죠? 성경에 보면 모세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냐면 자 이게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치죠. 이거 보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고 뒤에 따라오던 전차 군대들이 없었습니다. 무에 몰살돼 죽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모세부터 왜 법계,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얘기하느냐면 이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지팡이를 치면 현재 터키의 토카 풍전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가 저도 몰랐는데 터키의 토카 궁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겁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 궁전, 이 박물관이 사실은 15세기 중반부터 19세기 400년 동안 뭐냐면 왕궁으로 오스만 제국의 왕궁을 썼는데요. 여기 아주 귀중한 물건이 3개가 보관이 됩니다. 첫 번째, 다윗 왕이 사용했던 칼이 보관되어 있고 세례관에 손가락 뼈가 보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지팡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팡이를 보는 사람마다 실망을 엄청나게 한대요. 이거 1m 20cm밖에 안 돼. 이 지팡이가 무슨 땅을 가르고 뭘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지팡이 보고 너무 실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터키 한번 꼭 가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근데 김영민 가보셨습니까? 예, 보고 오셨습니까? 이거 찍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은 기어이 찍었대요. 올렸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모세의 지팡이가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 모세의 지팡이가 뭡니까? 우리가 말하면. 뭐겠습니까, 지금? 철장입니다. 철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관이 섭리적 연결되느냐? 모세 십계명의 얘기입니다. 모세 십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대왕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헌법? 천일국 헌법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천일국 헌법입니다. 모세 시대. 뭐라고 되냐면
십계명의 서문에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라고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이 십계명의 출처요 입법자이심을 밝혔습니다. 십계명은 그 주신 가정이 신성하고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지성소에 있는 버켓 속에 특별히 보관된 것을 보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월합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만민에게 선포하신 삶의 근본적 명령으로 영원히 폐하해 줄 수 없는 만대의 명령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그 법궤도 같이 있는데 법궤에 들어간 것이 뭐냐면 십계명 두 개. 그러니까 이 박물관에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십계명 돌판 2개. 그 다음에 그 만나가 담긴 옛날에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에 했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 다음에 지팡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법궤에 집어넣은 게 3가지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셔서 집어넣은 겁니다. 명령하셔서. 자, 그러면 그러니까 모세 시대 뭘 줬죠? 법을 줬죠. 그 다음에 철장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러니까 제2 이스라엘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건국형을 보면 중심 인물은 누굽니까? 미국 국민. 그 다음에 청교도 있습니다. 청교도. 그 다음 제2 이스라엘 준데 미국에서 102명의 청교도. 거기 그 리더가 브렉스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02명을 데리고 옵니다. 미국에. 그 다음에 거기 포함된 사람들만 청교도 분리지역에 35명, 실장 장인, 파산 어민, 땅을 농민, 계양도로 14명 이렇게 해서 넘어옵니다. 처음에 미국을 밟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와서 뭘 만들죠? 교회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교육실을 만들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만들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넘어온 시기가 영국 미대륙이 영국이 무슨 나라입니까? 무슨 나라입니까? 섬나라인데 무슨 나라입니까? 왕주 국가죠. 누구? 여자왕. 여자왕의 그런 지휘 아래 그 정치하에가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신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모세가 궁전을 버리고 어디로 갔죠? 아까 가나안으로 가듯이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여왕권에 있는 영국을 버리고 어디 갑니까? 가나안,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땅, 가나안, 미국 신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법은 뭡니까? 미국의 법은 뭡니까? 독립선언문입니다. 독립선언문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지금 우리 2대 왕이도 말하면 천연 헌법입니다. 1871 윌리엄 처치와 조지 원키 남북전 전쟁 당시 북부 추진 장교 중심으로 여기 NRA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NRA를 쭉 살펴봤습니다. 미 총기협회가 어떤 조직인가 깜짝 놀랐어요. 군인들이 생각해요. NRA는 남북 전쟁이 끝나고 평화 시기가 오면서 민간의 총기 사용과 소지를 금지하는 움직임에 반발했을 단체 수정헌법 제2조를 지키는 것이 미국의 자유와 민주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집니다. 총기협회 가장 유능한 회장은 배너에서 모세 역을 만났던 주인공인 찰튼 헤스턴입니다. 이 사람이 3번을 임기를 하는데 총기협회를 가장 많이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기이하게도 배너에서 누구 역할 나온다고요? 모세 역할 나온다는 거예요. 모세 역할 나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찰스 헤스턴이라는 사람 여러분 딱 보시면 누군지 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세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NRA가 1871년에 생겨졌어요. 남북전쟁 이후에 생겼습니다. 이거 참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어떻게 제2 이스라엘에 뭐가 중심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탈출지 목적지가 그러니까 여왕의 왕정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죠. 미신대로. 그 다음에 시기가 1700년도고 법령이 우리가 말하는 독립선언문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철장이 뭡니까? 총입니다. 총. 이제 그 총이에요. 총이 이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미국 독립선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을 보면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이런 기본권에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쓰여있다. 즉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킨 것이 미국 독립의 기본 정신을 독립선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미국 사학자들은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자유주의가 미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한다.
이게 미국 독립선언문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 천일헌법의 핵심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러면 3대까지 가야 되니까 세 번째 가야 되니까 그건 누구냐? 미국 총기 역사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미국의 총기 보유 역사는 모국인 영국의 정치상과 밀접한 연관, 영국 국왕 제임스 2세는 전제 정치를 시작 카톨릭을 부활시킬 목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상비군을 모집합니다. 당시 상비군을 국왕의 권력을 유리한 친위대로 인식하고 동시에 상비군 제도는 공화정의 원칙에 상반되고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요인, 이래하여 마침내 1688 영국에서는 제임스 2세의 폭정대 항어, 그를 폐위시킨 소위 명예혁명이 있었습니다. 다시 혁명을 주도했던 영국에는 절대 군주로부터 스스로의 자유를 지킬 시민의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이듬해 1669년에 권리장벽을 제정한 시민들의 법이 허용하는 법이 안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무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명시했다. 이러한 영국의 전통과 사상은 영국에서 이주한 개척민들의 신대륙 미국으로 유입되었다. 당시 영국 정부도 신대륙의 척박한 땅으로 이주한 정착민들에게 인디안과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총기 소유를 허용했다. 이것이 미국 총기 소유의 뿌리입니다. 오늘. 그 당시에 미국에 신대륙 갔는데 그 당시에 토착 인디안들이 엄청난 공격이 있고 야생도 엄청 공격이 있어요. 그때 자기를 방어하기 뭘 만나고요? 총기를. 그 당시 땅이 넓으니까 돌을 던집니다. 돌을 딱 던져가지고 돌 떨어질 때가 자기 땅이에요. 미국. 이대왕님이 땅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이 얼마나 넓겠어요. 그러니까 돌을 딱 던져가지고 떨어지는 그 돌에서 자기 땅을 구역에 딱 정합니다. 그래서 거기 누구 침범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 뭐 인디안도 들어오고 동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총기로 막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아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수정헌법 2조가 뭐냐? 우리가 이제 이당님 말씀 잘 들으니까 수정헌법 2조 뭐냐? 무장한 민명대는 자유로운 국가 소유의 핵심이므로 개인의 무장 소유 및 휴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한 수정법, 어멘 세컨인데요. 수정법 2조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재밌겠습니다. 미국의 총기 규제에 강화된 미국 여론 추이를 조사해봤더니 맨 밑에 보시면 2018년인데 2013, 2016년까지 비등비등합니다. 근데 2018년에 총기 사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성 몇 프로예요? 70%. 반대는 27% 나타납니다. 미국 총기 이건 조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2대 왕림의 노정, 제3위 이스라엘 위의 입장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중심은 2대 왕림이겠죠. 그 다음에 탈출지가 어디입니까? 탈출지가 어디입니까? 아니, 탈출지가 어디냐고. 전정입니다. 궁이죠, 궁. 모세가 궁에서 나왔듯이. 예. 그 다음에 아까 영국 사람들도 미 여왕의, 아니, 영국 여왕의 폭정에서 나왔듯이. 그 다음에 2대 왕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천정에서 나와서. 펜실베니아 어디의 땅이라고?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땅. 가나안입니다. 네? 재밌는 사실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시기는 2015년 1월 18일. 법령은 뭡니까? 법령은 천일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총기라고 하지 않고 뭐 있죠? 총기라고 하고 철장이라고 했습니다. 철장은 뭐예요? 담론입니다. 담론.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총기하면 진짜 우리가 말하면 싸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두려워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격상시킵니까? 철장이라는 단어 격상시킵니다. 철장. 이게 바로 담론을 설정하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전략이에요. 네? 조금 프랑스식에서 왕관과 네,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 인간적으로 진행되는 것일까요? 모세의 노정을 봐서, 그 다음에 제2 이스라엘 미국의 노정을 봐서, 제3 이스라엘 한국의 노정을 봐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한 거죠. 임파서블. 불가능해요. 이렇게 무서운 노정 속에 우리가 당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개인이 아니라 노정 속에 있는 중심인물이라는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섭리적 가정의 섭리적 노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미국 보수단체들이 잦은 총기 사고로 총기협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의 결집력 위기가 중심당론의 부재, 중심당론이 없으니까 지금 보수의 전부 다 결집력이 해산되고 있죠. 근데 기독교가 다문화와 다종교에서 미국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 공산주의를 극복할 담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단께서 총기를 철저하게 격상하고 철장 섭렵에 종교적 어떤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인들에게 뭘 줍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위상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자부심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기를 가진 총기협회다 어떻게 합니까? 총기가 아니라 철장이라고 하니까 이게 기독교 역사를 깨뚫고 오는 개정 통해서 나온 철장이라고 하니까 이 철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아 이게 진짜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이제까지 침체되었던 그런 분위기가 이대왕님의 철장 선을 통해서 기독교인과 총기가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끌어오르는 거죠. 아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너무 가소했다. 가소평가했다. 하지만 이 철장 선들에게 우리가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미국을 지키고 이 세계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어떤 그런 강력한 도전의식을 이 사람에 심어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게 천일공헌법입니다. 천일공헌법이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대 왕님의 저기죠. 그 다음에 이게 말씀하신 생명축복식이었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 하나가 사실은 이 총기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면. 근데 이 총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면 이 총기의 힘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대왕님의 대공산주의의 프로세스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대왕님의 성공 목적의 방향은 뭐냐면 참아버님의 후계 대신자 사탄의 핵심 공산철폐를 통한 천일건설의 궁극적 핵심 목표입니다. 근데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천일국헌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천일국헌법에는 아버지의 모든 말씀이 아주 핵심 정수가 딱 들어있습니다. 원리강도 토하지 않고, 그 다음에 원리강도 안 들어도, 그 다음에 아버님 660권 책을 안 읽어도, 네 가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참아버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참아버님을 예수의 메시아를 인정하는 건 하나의 들어갔죠. 두 번째, 혈통 문제. 세 번째, 인권윤리. 세 번째, 공급 문제. 이 세상에서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참아버님 인정의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문제만 2, 3, 4만 문제 해결해도 이 세상에는 완전히 선주권 세계를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천일국헌법에 이 네 가지 중에서 아버님의 모든 역사적인 모든 말씀의 엑기스가 다 빠져있다는 거죠. 최고. 놀라운 사실이죠. 그 다음에 철장 선율 중에서 미국의 기본적인 자유민주를 유지한 총기 소유자들에게 역사적 종교적 선적으로 격상시켜주는 겁니다. 엄청 자부심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총기의 역사적 종교적 선적 사상 담론을 부여했습니다. 총기 하나에다가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번에 10월 14일 날 나올 책에는 뭐가 있냐면 철장이라고 하는 총기를 기독교 역사 쪽에 연관시켜 개정을 깨뚫어서 이 총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총기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세계를 지킬 수 있는 철장이라고 하는 것을 담는 것이죠. 그 책이라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 망가선들 통해서 침체되어 가고 있는 미국 사람 기독교인들 뭐라고 자기들을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요. 근데 뭐냐면 종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왕관을 씌우는 말미암아서 미국 기독교의 부활 및 지휘적 격상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왕관 섭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총리 섭리와 왕관 섭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심치는 보호산체를 일으키고 기독교를 부활시킬 수 있는 여건을 이대왕님이 마련하셨다는 얘기죠. 누구의 힘으로? 참 아버님과 하나님입니다. 아주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천일건설합니다. 천일건설은 뭐냐면 이게 항상 사탕국가지만 천일건설의 가정에서 보면 이거 아마 가장 좋은 건 영연방 형태가 될 겁니다. 영연방 형태가 뭐죠? 영연방. 영국이 전 세계에 다 식민지를 줍니다. 식민지인데 누굴 인정하면 되죠? 거기다가
엘리자베스 여왕만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캐나다 가도 엘리자베스 여왕 걸려있고, 미국, 영국 시민제국 다 걸려있습니다. 영국 여왕 사진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일 건설은 어디냐? 전 세계 어디서든 괜찮습니다. 나라가 되든 지역이 되든 간에 거기다가 아버님 사진 걸고 이 다음에 걸으면 뭡니까? 그게 뭡니까? 천일국의 연방이 되는 겁니다. 이게 프로세스예요. 아주. 이게 프로세스예요. 간단합니다. 예? 자, 이란의 공산주의 운동의 전략과 방법. 첫 번째, 보수단체 위기에서 구제했다. 미국 기독교 위기 타결에서 기독교 관계, 협력 관계를 구성했다. 그 다음에 담론, 철장과 왕관이란 담론을 제시하셨죠. 그 다음에 종교적 선리적 관점으로 종교적 선리적 관점으로 총기와 기독교를 격상시키셨죠. 그 다음에 복잡하지 않고 단시간 이해시킬 수 있는 매개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대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근데 그 단순한 것이 굉장히 먹히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 싫어합니다. 직설적이고 그냥 직접 때리면 그걸 가장 좋아해요. 요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언더미디어. 그러니까 주요 메인 언론사에 전부 다 타락가 됐으니까 언더미디어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다 세계 시민과 접촉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문제를 극복하냐. 첫 번째, 우리가 인원이 작죠. 그 다음에 자본의 한계가 있죠. 이걸 극복해냅니다. 두 번째, 단시간 내에 엄청 영향을 파급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말씀 사용하시죠. 단어 사용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직접적이고 굉장히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 사람들이 쓰는 단어 막 사용합니다. 욕도 하시고. 그러면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노이즈 마케팅은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속도전입니다. 북한이 자주하는 속도전입니다. 모세가 그걸 사용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에 가는 시기가 40년이 넘었죠. 그죠? 그 다음에 제2 이스라엘 미국이 넘어가는 시기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죠. 독립선언이 나오고 100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대 왕님은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4, 5년 됐습니까? 엄청나게 파급이 걸리고 있죠.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상대방 거는 더 빨라질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현실 내용을 그대로 파헤치는 겁니다. 뭐 이상적인 얘기나 아주 어려운 얘기 하지 않고 현실을 바로 적용해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바로 그 다음에 2019년 10월 4일 축복 행사로 선주권과 악주권의 큰 전환점이 생길 겁니다. 이번 연도 보십시오. 큰 전환점에 바뀔 겁니다. 예? 아주. 예. 근데 우리 운동 방향이 뭐냐? 우리 운동 방향 그렇다면 첫 번째 2대 왕님의 속도를 우리 맞춰야 돼요. 속도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2대 왕님이 정확히 나가는데 우리는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너무 빠르니까 못 따라갈 정도로 빠른 시간을 거예요. 행보를 맞춰줘야 돼요. 두 번째 NGO를 통한 대외활동의 핵심 위치를 점유해야 됩니다. NGO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대외활동의 핵심을 점유해줘야 됩니다. 국가적 단위로 격상시키다 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관점에서 철장 성리의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요. 종교적인 선민적 관점에서는 철장 성리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천일국의 실질적 건국 및 설립이 필요합니다. 땅을 구입하던 천일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땅을 보유하는 모든 것들을 천일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다린 전도를 활동해서 적극적으로 전진하는 전도를 활동을 전환하고 그 다음에 실적인 성취가 필요하고 기독교적 사회 일반인이나 성전 학대 전략 구성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대 왕님의 실적은 우리의 실적이며 우리의 실적은 2대 왕님의 실적이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버님의 실적은 우리의 실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공산주의를 붕괴시켰으면 그것은 아버님의 제자들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공산주의를 붕괴시킨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2대 왕님이 이 땅 가운데 세계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면 그 일조한 우리들도 거기에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의 운동과 전략과 그 다음에 섬적 관점으로 본 총기, 그 다음에 철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